안녕하십니까. 조현경 강사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제 정규 수업 요 논술 효과 그 개강 안내 영상을 올렸었지요. 네, 그 이후에 두 강의 모두 다 개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개강하고 학생들을 만나는 과정 안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드는 질문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럼 그 질문들 중에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커리큘럼과 교재 안내. 뭐, 당연한 질문이겠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겠죠? 네, 근데,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짜자잔, 잘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제 교재들입니다. 여름방학 대학별 수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1월부터 개강을 했다고 하면 7월 달까지 약 7개월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중에서 내신 대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휴강 기간 3, 4주, 기말고사 대비 휴강 기간 3, 4주 정도 빼면 약 20주 내외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5건의 교재를 마스터합니다. 이 5건의 교재들을 마스터하니까 결국 한 교재당 한 4, 5주 정도를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제 예쁜 교재들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사라져 보겠습니다. 네, 입문편에서는 요약 분류, 그리고 기본편에서는 비교 설명, 심화편에서는 평가 문제 해결, 심화2에서는 자료 해석, 입장 선택. 이렇게 4가지 교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빈출 유형 8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한 2주씩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동안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 그리고 요 마지막에 실전편은 3월 달 그리고 막 5월 달 요렇게 개강하는 학생들 반에서는 독립적으로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융통성 있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른 수업을 할 때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하고요. 1월, 2월에 개강한 학생들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근히 실전편까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전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수리 개념 적용과 영어 제시문 분석이라고 해놓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반의 구성이나 학생들의 지원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로 좀 유연성 있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중간에 유입돼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1월 1일 개강했을 때 그때 아직 마음 먹지 못했던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 수강생들이 친구들이 중간에 들어와도 되냐고 묻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제가 늘 모든 수업을 동영상 촬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영상 촬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캡처해서 오늘 이렇게 살짝 강의실 엿보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이세요? 네. 저는 총 4시간의 수업 시간 중에서 첫 번째 한두 시간? 네, 첫 번째 한두 시간 정도는 강의, 그리고 다음 한두 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글 쓰고 첨삭받는 시간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호흡으로 같이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개요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퇴고하는 이 과정을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빈출 유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 유형에 적합한 개요 작성과 그 유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걸 안내해 준 다음에 그 문제를 학생들이 풀면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유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면 그것을 해제하는 과정을 이 순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대략적인 개요를 작성해서 요 분석 틀을 채워보자라고 하면서 같이 제시문을 분석해서 그걸 채워요. 그리고 그걸 태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작성한 요렇게 제가 또 잠깐 사라져 볼게요. 짠. 네, 원고지 더 잘 보이시죠? 제가 작성한 예시 답안이라든지 학교가 발표한 답안이라든지 학생 우수 답안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요. 합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글쓰기 전 과정을 학생들과 같은 속도로 한다는 게 제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기를 많이 하고 칠판
굉장히 사용이 많이 칠판 사용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졸지 않고 그리고 자료만 받았을 때 그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의 재미를 느끼거든요.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논증적으로 요약하고 읽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거예요. 네, 요 왼쪽에 블랭크 보이시나요? 네, 요 블랭크를 제가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제시문을 같이 읽고 그걸 이렇게 채워보자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제시문을 분석적으로 읽는 틀이에요. 근데 이 틀은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논술이 있거든요. 그 선택 과목에.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선택 과목 논술 교과서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학술적 글쓰기 교과서가 있어요. 대학들에서 발표하는. 그것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학계에서 인정한 분석적 글쓰기의 방향성이라고 사료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적 틀을 확정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학생들하고 그 글의 주제와 관련돼서 이 글의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마련했는지를 단계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네, 그것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확장적인 추론까지. 이 주제에 이 주장을 이런 근거들로 제시하는 걸로 보아 이 저자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됐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함축은 없는가. 그리고 이러한 주장과 근거사의 모순이 없으려면 어떤 것들이 기본 가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적으로 훑어보는 겁니다. 네. 중요하죠. 이거는 입문 과정에서 특히 조금 강하게 하고요. 그 이후에는 수업 시간에 제가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 반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읽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 합격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지역 합격자. 대치동 N수생 합격자들 아닙니다. 정말 노원구 학림학원 은행 사거리에 있는 학림학원에서 제 수업을 들어서 진짜 합격한 학생들 명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림학원 아시겠지만 논술 합격자만 수백 명씩 내는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들은 애들 중에서 제 정규 수업을 끝까지 들은 애들 중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해서 학원에서 전수조사한 거 말고 저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학생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네, 보여주고 싶은 학생들이라는 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부합하는 학생들이겠죠? 그게 뭔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 얼굴도 조금 키워보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정말 우리 지역 현역 학생들이라는 거 보이죠? 영신여고, 성신여고, 해화여고, 한성여고, 상명고 다 이 지역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퇴계원고, 동아고도 다 우리 근방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은사에서 정말 학림에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저하고 이렇게 정규 수업부터 같이 해서 대학별 수업까지 가는 학생들은 원서 작성하고 지원하는데도 제가 깊게 상담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제시했던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잘 지켜가지고 이 통합수능, 불수능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학생들 위주로 추려보았습니다. 여대 중심으로 써라. 그리고 최저 있는 학교 위주로 써라.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라든지 수리가 들어가는데도 한번 써보아라. 그쪽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6개 원서 중에 적정, 소신, 상향으로 나눠서 넣어라. 이러한 저의 제안들을 잘 반영해서 제가 제시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서를 잘 쓰고 나서 정말로 합격한 학생들의 명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 여대가 있었잖아요. 이대, 덕성여대, 서울여대처럼 여대이자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실질 경쟁률이 다른 남녀공학에 비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지킨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광운대라든지 가톨릭대라든지 경기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는 데에도 합격한 학생들이니까 대단한 학생들이죠. 네. 30대 1, 40대 1, 50대 1 이런 걸 다 뚫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한 우리 학생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종으로 합격한 거예요. 시립대는 논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도 꾸준히 저하고 계속 잘 수업을 했었지만 통합 수능, 이 불수능의 상황에서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 논술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관리도 잘해주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자소서도 첨삭해주고 해서 결국 시립대를 붙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시립대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조금 붙잡았거든요. 너무 높게 쓰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잘 합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되게 고마운 학생.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제 수업 논술 효과가 제 정규 수업 명칭이기도 하고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어요. 논술을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의미도 되죠. 자, 크게 4가지예요. 네, 지금 보이시죠? 4가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개요와 예시 답안을 제시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진짜 대치동 N수생 합격생 아니고 진짜 우리 지역 학생들 합격 실적이 증명해주는 교사다. 이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제 수업 논술 효과의 효과입니다. 네. 막연하게 애들 보고는 분석적으로 읽으라고 하면서 분석적으로 읽는 게 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분석 틀을 통해서 네, 학술적 읽기의 기반을 닦아주고 그리고 학생들과 같은 속도로 함께 문제 풀이하는 거 보셨죠? 네.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함께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읽고 분석하고 쓰는 것의 멋을 이해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지적 호기심도 자극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시의적절한 칼럼이나 아니면 글도 공유하고 같이 논의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적 동기도 충분히 부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합격하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계획만 세우시지 마시고 더 이상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강의실로 오세요. 언제 시작할지 막 이렇게 자꾸 시작 시점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지금 오세요. 지금. 통합 수능 시절에 문과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 한림아병원 대표 원장님께서도 설명해서 말씀하셨지만 논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만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와 교육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관심 있는 학생들 검색해보세요. 많은 기사들에서 문과가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건 결국 논술이에요. 내신 1등급이 아니고 정시로 인서울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논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거 더 앞으로도 강조할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을 많이 했더니 약간 꼬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학원으로 문의하시고 그리고 중간 유입해도 되고 새로운 반으로 오셔도 되니까 어여 강의실로 오세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